안녕하세요. 최프란입니다. 네, 오늘은 멀티 레벨 모델링에 대해서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멀티 레벨 모델링에 대해서 그것을 했고, 멀티 레벨에 대한 베이직한 컨셉 가지도 못해요. 사실 오늘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이걸 쓰시면 되고요. 조금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페이퍼 리뷰하고 있는 거에서 하려다 보니까 멀티 레벨에 대한 레셔널이 잘 안 들어가 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금 강의가. 하나는 아예 북 챕터를 갖고 와 가지고 라인 바이 라인 읽으면서 하는 건데, 조금 뭐 챕터 1이긴 한데 이 챕터 1에서 다루고 계신 게 어마어마하게 그 어 뭐 시간을 쓸 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이번에 챕터 1은 비커 선생님의 챕터 1은 제가 리뷰를 하고 좀 빨리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하시고 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중에 또 있어요. 결국에는 멀티 레벨에 대해서, 레셔널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아티클 리뷰 형태로 일단은 이번에 챕터 1에 대해서 왜 멀티 레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스팅이 나와요. 이분은 이제 바로 네스티드 돼 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스팅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 레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ordinary list square assumption을 violate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violation assumption이면 교수님 저는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잠깐만 멀티 레벨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학생들한테는 모르지만 우리는 교수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던지는 거죠. 그게 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수업을 더 들어야 된단다, 멀티 레벨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violation of assumption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멀티 레벨을 하면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힘들어하지 말고 멀티 레벨로 가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북 챕터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유로 이분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스팅이 되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가자, 멀티 레벨 쓰자. 그 다음에 ordinary list square assumption violation 됐을 때 쓸 수도 있다.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한 챕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나머지 막 너무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결국엔 그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 ordinary list square의 violation assumption, 그 다음에 nesting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챕터 2, 챕터 3는 nesting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요. contextual factor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 번째 이유? 혹은 이제 그것을 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 관심 자체가 contextual factor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research question이. 예.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contextual factor는 뭐냐, 그 effect는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nested 돼 있을 때 contextual factor의 역할이 key research question일 때 나오는 거니까, 뭐 아까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네요. 세 가지네요. 그죠? 세 가지의 큰 이유로 멀티 레벨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contextual factor는 이제 챕터 3에서 한 챕터 내도록 contextual factor만 이야기하십니다. 챕터 2는 nesting만 이야기하시고, 예, 그래서 좀 깊게 배우세요. 멀티 레벨 모델을 그냥 야 여기에요, sub notation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그룹, 자 J 들어가죠. 이러고 갑자기 그렇게 배우시면 이게 내가 왜 하는 거지 이게? 이 수업에 왜 들어와 있지 모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assumption, nesting, 그다음에 contextual factor 이렇게 보시고, 저는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 멀티 레벨 모델이 보는가, 이렇게 뭐 관점이 좀 하나가 더 있는데, 그렇습니다. contextual 레벨이 그룹 레벨일 때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인데 그때가 문제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뭐 contextual effect 계속 나와요. 이제 그룹의 캐릭터리스틱이 내가 관심 있는
그 dependent variable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contextual effect onto whatever the things I'm interested in 한 게 그게 그 자체가 관심일 때는 멀티 레벨을 사람들이 recommend 하더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크로스 레벨 나오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무시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misleaded 되고 이런데 그러면 야, 안 쓰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클레임 자체가 misleaded 될 수 있다. 우리가 무시하고 멀티 레벨이라든가 이런 contextual effect를 메서드가 잘못되면 결과가 미슬리드 돼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이슈를 이제 쭉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understanding multiple regression itself, multi-level regression을 이해를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네가 하든 안 하든 간에 멀티-레벨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해는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유 교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아라. 쓰기 전에 아는 거는 거의 이 도덕적인 수준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안 듣고를 두 번째 떠나서 이게 대체 왜 필요한 거고 왜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고 모르면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서 무식이 됩니까? 이러고 이야기하시는데 순진한 척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리서처로서 멀티 레벨 컨텍스트를 모르고 내가 리서치를 한다는 거는 thoughtful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요, instructional material이 unavailable 하다, limited 돼 있다. 근데 그건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디오도 많이 있고, 멀티 레벨 가르쳐 주는 강의도 많고, 워크숍도 많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강의해 줄 수 있는 데도 많고. 연대 같은 경우도 강상진 쌤 멀티 레벨 모형 책 쓰셨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쌤이야 리타이어 하셨지만 또 유준 교수님이 가르칠 때 또 당분간은 또 강상진 쌤 책 진짜 저도 갖고 있고 한데 잘 쓰여져 있습니다. 웬만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오랜 연구를 하신 분이 노하우가 녹아져 있으니까 강상진 쌤의 멀타의 다층 모형 그 책 보면서 하시면 따라 할만 하세요. 그리고 물론 제 강의는 좀 더 이렇게 테크니컬한 걸로 가고 유준 교수님은 또 다른 쪽에 엠퍼시스는 있겠지만 그 책 자체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분들은 럭키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쭉 하세요. 이게 유닛 레벨이라고 보자. 그래 놓고 이제 평균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모형을 하시는데 자세하게 안 들어갈게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가지고 리그레션 한번 돌려보자. 학교 에버리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residual violation이 일어났다고 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호모스케데서티서티 어썸션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residual assumption이 violate 돼 있는 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expensive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average를 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쿨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헤테로스케데서티서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호모스케데서티서티 어썸션이 바이올레이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해결점들이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corrective한 방법들이 generalized list score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list score는 예를 들어서 호모스케데서티서티 어썸션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GLS 계열로 해가지고 좀 weighted list score, generalized 이런 걸 해가지고 transformation 해가지고 장난질이 아닙니다. 그거 하는 방법들은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제 ordinary list score criterion,보다 훨씬 로버스트한 결과를 주는 거죠. weighted나 generalized list score라든가 이제 그렇게 주면 하는 거고. 그래요. 이렇게 correction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트랜스폼 시키고 막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위주를 만들어서 절차를 만들어서 하는 게 글쎄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고쳐서 리지줄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뿌리. 그러니까 이제 근원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호모스케데스티시티 어썸션을 바이올레트 돼 있는지에 대한 그 뿌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만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스케데스티시티만 되게끔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근원적인 걸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근원적인 이유가 우리가 멀티 레벨을 안 쓰고 평균이라는 걸 구해가지고 에버리지 수준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막 예? 병원에 가면 뭐 배 아프다 그러면 뭐 진통제만 자꾸 준다고 그럼 진통제 먹다가 죽겠네.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픈 걸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identifiable한 컨텍스트에서 nested 돼 있고 grouped 돼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violation이고 두 번째는 이제 identifiable context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latent class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 unknown인 경우와 그룹이 identify 돼 있는 경우인데 있는데 안 하는 경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중요한데 안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이제 latent class로 넘어가거나 이게 identifiable 자체가 안 돼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어떻게 nested 돼 있는지 모르면 분석이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hypothesis 있어야지 뭐 latent class로 넘어 이게 뭔 것 같다 뭐 이런 거라도 돼야지 몇 개인 것 같다 그래야지 latent class라도 넘어가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 이거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 그룹 자체가 identified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스쿨에 nested 돼 있고 내가 이미 코드도 다 돼 있고 심지어는 스쿨이라는 게 중요한데 무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그냥 하기 싫어서 멀티 레벨 하기 싫어서 안 할래. 데이터셋도 있고 이론도 있는데 나 그 스쿨 그냥 무시할래. 예를 들어서 스쿨 간의 차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nested 된 통계적으로는 뭐 correlated residual 될 수도 있고요, statistical difficulty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그걸 무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있고 이론적인 거를 떠나서 이론적인 거는 contextual effect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 무시하거나 이렇게 평균 갖고 해가지고 하는 게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contextual effect 중에 우리 moderation effect 했잖아요. 그 interaction effect. 근데 이제 한 개 interaction effect가 두 개 variable이 한 레벨에 있으면 그냥 interaction이냐 뭐 moderation이냐 싸우고 끝나는데 이놈이 한 놈이 위에 있는 거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cross level interaction. 그러니까 저는 이제 cross level moderation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위아래가 나눠지는 건데 예를 들어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뭐 그냥 인터랙션으로 돌려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하나의 변수는 상위 레벨이고 하나의 그 클러스터 레벨이고 하나의 변수는 그 lower 레벨이면 individual 레벨이면 그 크로스 레벨 인터랙션이 나의 키 리서치 퀘션일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멀티 레벨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intra-class correlation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테크니컬한 텀은 나중에 배우시죠. intra-class correlation은 한 시간을 배워야 돼요. 뭐 그 conditional intra-class correlation, proportional reduction 뭐 이런 걸 해가지고요. 그 인덱스만 해도 한 시간을 배웁니다. 한 그 렉처를 배우니까 요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intra-class correlation이라든가 cross level interaction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key research question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example을 쭉 보여주세요. 자, ordinary least square를 써보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그 respecified 된 걸 써보자. 예를 들어서 family income function으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 income을 이제 그 family income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멀티 레벨
regression 한번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 SPSS는 이제 그대로 돌리면 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dependent behavior 놔두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두 개를 이제 분석을 유닛 레벨로 돌린 것과 멀티 레벨 돌린 것을 해가지고 보면서 뭐 R 스코어가 이렇게 좀 바뀌고 근데 여기는 이제 멀티 레벨로 돌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결과가 틀릴 때도 있고 뭐 SPSS는 어떻게 돌리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하나씩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들도 있다. 유닛 레벨 하나, 멀티 레벨 하나, 내 리서치 퀘션에 차이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하란 얘기예요. 차이가 없으면 차이가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 두 개 돌리는 게 뭐 힘들다고. 두 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두 개를 해놓고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유튜브도 얼마나 많은데 멀티 레벨 설명해 주는 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래가지고 나는 뭐 못 배웠습니다. 뭐 못 배운 게 재밌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익스큐즈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파라미터 값이 별로 그 컨클루전 자체가 안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R 스코어가 다른 경우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태티스컬한 인퍼런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무엇이 더 스태티스컬하게 appropriate한지 average를 구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도대체 이그노를 하는 게 그렇지 않고 멀티 레벨로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모든 프로그램 다 뭐 거의 다 멀티 레벨 다 되는데 linear mixed effect 모델 뭐 random effect 모델 해가 다 되는데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 자, 별 차이 없는데 그럼 왜 그냥 해야 됩니까? 뭐 그 저기 뭐냐 그냥 바로 그냥 왜 써야 됩니까? 별 차이 없는데 이거는 별 차이 없었지 이 example은 하다 보면 차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다른 건 차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거보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We should ask ourselves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프리시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그노러블 한 건지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리포트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연구자의 자세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별 차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컨클루전에 차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보다 정확하고 보다 appropriate하고 보다 relevant 하는 거를 하는 게 우리의 자세고 옛날처럼 프로그램이 아주 막 요즘은 사실 수업 안 들어도 될 만큼 regression analysis에서 멀티 레벨이 다뤄도 될 만큼 쉬워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 implementation 자체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수업은 꼭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연구자의 자세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나머지 좋은 이야기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근데 Trouble Solver for Unit Level Modeling이라고 해가지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한 거는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되게 빨리 성장을 하기는 해요. 근데 뭐 플렉서블하고 밸리드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왜 밸리드하고 왜 플렉서블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LM이라고 저는 이제 멀티 레벨 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이라는 걸 썼는데 많이 했고 원래 이게 조금 그 컴퓨테이셔널하게 조금 힘들어요. 제가 학생 때는 제가 그레듀에이트 학생일 때 3일씩 돌리고 그랬어요. 모델 하나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돌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프로그램도 다 좋아지고 했고 프로그램도 안정화되고 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공짜 프로그램도 잘 돕니다. 공짜 좋아하시는 R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사서 하시면 되고 뭐 좀 부르주아들 비싼 거 사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이제 요즘엔. 밸리드 메서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펙트를 보는 방법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코젤러티에 대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베리어블이 뭐 once upon a time there was elephant 있고 뭐 타이거 있고 이펙트를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개개인별로 잘 보세요. 통계라는 거는 한 학생이 두 개의 스코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 거를 통계라 그래요. 왜 수학적인 모형을 쓰지만
왜 mathematical한 모형이 아니고 우리가 statistical한 perspective라고 보는지 우리가 stat 101 제일 첫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stat이란. 왜 우리가 stat이라고 하냐. 도대체 데이터를 가지고 뭘 알겠다라는 거냐 할 때 aggregating 시키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는 이 relationship들을 개개인으로 많이 있는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correlation을 볼 수도 있는 거고 slope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평균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평균도 aggregate이고요. slope도 aggregate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effect라는 것이 relationship이라는 게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true에 가까이 간다라는 perspective를 가지고 있고 평균과 다른 것들은 error라고 바라보는 그런 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모델링을 하는 관점이.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래가지고 슬로프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개개인 간의 차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unit level analysis 할 때는 이 모든 데이터가 모든 애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aggregating을 시킬 수 있냐면요. 하나의 population에서 랜덤 샘플이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IID assumption도 있고 그래야지 통계가 돌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뭉갰는데 뭉갤 때 같은 놈을 뭉개야지 딴 놈을 뭉개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죽끼리 하고 밥끼리 뭉개야지 죽도 되고 밥이 되는 거지. 죽하고 밥하고 같이 합치면 안 되는 것처럼 삼층밥?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 슬로프가 represent하는 이펙트는 그래서 우리가 그 residual이 예를 들어서 랜덤 샘플이 되면 residual이 이렇게 이제 normally distributed 된다.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fixed variance를 하고 뭐 normally distributed가 되고 뭐 homoscedasticity assumption 뭐 이런 거 normality assumption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validity는 이게 violate 되면 집에 가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잠깐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 왜 이게 homoscedasticity assumption이 안 되고 heteroscedastic 할까?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4개를 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heteroscedastic 하거나 nonlinear가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violation of assumption이기 때문에 내가 통계적인 validity,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validity는 전체 validity는 아니야. statistical conclusion의 validity가 이제 약하다는 용어를 그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violation 했을 때. 그럴 때, 자, 보세요. 그 이유가 이런 nested 되어 있는 hierarchical한 스트럭처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nonlinearity라든가 heteroscedasticity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보면 다 그룹져 있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똑똑한 놈,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지네들끼리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가 그렇게 모여 있는 구조가 nested 되어 있는 게 이게 층층이 되어 있는 hierarchical하게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ssumption을 violate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계층을 가지고 있는데 계층을 무시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계층적인 구조를. 그래서 아까도 봤었던 이런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가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을 무시했을 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HLM이 possible to valid한 모양이에요. HLM 쓴다고 무조건 valid하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unit 레벨이 violate 돼 있을 때 possible to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올레이션이 안 돼도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꼭 유닛 레벨이 바이올레이트 안 돼도요. 예를 들어 유닛 레벨 돌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빵빵 잘 돕니다. 에어컨 빵빵 나오듯이 나오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아십시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 비클 선생님하고 다른 관점인 거예요. 이게 유닛 레벨이 문제 없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그젬플을 몇 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닛 레벨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클러스터 지어 있는 거를 그냥 리그레션 돌리면요. 파지티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하나의 덩어리로 하면요. 이상하게 positive가 나와요. 근데 어때요? 그리고 heteroscedastic 하죠. residual이 예를 들어서. heteroscedastic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클러스터 되어 있는 거를 억지로 붙여 가지고 regression을 돌리니까 heteroscedastic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heteroscedastic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heteroscedastic가 있으면 identified 돼 있는 그룹이면 해결을 멀티 레벨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주장이고, 근데 멀티 레벨 하시는 모든 분의 주장인 거예요. 야, violation assumption이잖아. 네가 무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가 무식한 게 아니라 네가 무시한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난리니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무시했잖아. 이렇게 하니까 난리니어처럼 보이지만 난리니어처럼 이렇게 막 뱀이 리주얼이 뱀이 완전히 스네이크 한 마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꾸불꾸불한 게 이거를 그룹을 무시했을 수도 있잖아. 그 그룹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어떤 특정 완전히 다른 종류를 뭉개가지고 평균을 자꾸 구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자꾸 합쳤을 때에 난리니어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상하게 파지티브가 나와요. 파지티브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원래 상관없어요. 따로 놓고 돌리면 A, B, C 따로 놓고 돌리면요. 따로국밥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잡탕을 섞어 놓으니까 문제지. 국밥을 따로 하세요. 그러면 맛있는 따로국밥이 됩니다. 다 섞어 놓으니까 뭐 돼지죽도 아니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그게 심지어는 positive relationship이라 할지라도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컨텍스트를 무시한 거예요. 데이터를 다 합친 게 나의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합쳐본다는 거예요. 따로 떼어봐야 되는데 합쳐보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룹별로 나눠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없어요.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아니 있어. 네거티브야 다. 이걸 증가시키면 다 다운되는데 쪼개놓고 보면 다 다운인데 합쳐놓고 보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봤네 안 봤네 데이터가 잘못됐네 어찌 됐네 뭐 큰일 났네 뭐 어딜 가야 되네 하는데 그게 나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시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거를 이 강의를 안 들었을 때는 무식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식해졌잖아요. 아, 내가 보이는 관계라는 게 내가 보이는 슬로프고 내가 보이는 p-value고 내가 보이는 함수라는 게 없는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원래 봐야 되는데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하나 이유가 내가 왜 안 보이지? 내가 왜 세상을 제대로 못 보지? 내가 통계를 열심히 돌리고 데이터도 컬렉션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네스티 스트럭처를 무시했을 때 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은요. 그룹져 있다니까요. 딱 두 개 데이터 포인트가 두 개만 있어도 그룹져 있어요. 데이터 포인트 A, B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자꾸 스탯은 합치는 거잖아요. 뭉개는 거잖아요. 100개, 1000개 뭉개는데 100개, 1000개 그대로 뭉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관점 중에 하나로 우리가 멀티 레벨을 쓴다라는 걸 좀 아시고 계십시오. 왜 이거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뭐 valid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statistical conclusion validity가 다르고 그냥 inaccurate한 거예요. 그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이어스는 무서운 겁니다. 없는 것도 생기고 있는 것도 없어지고 포지티브가 네거티브, 네거티브가 포지티브, 뭐 제로 아무거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제거하는 게 우리 리서처로서의 책무다. 그러면 그 잘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게 하이라키컬은 또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제 knowledge 모형, 우리가 인제 뭐 assessment engineering 들으시면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까도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요,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개를 모아 가지고 한 방에 봐서, 통계라는 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찾는 건데, 그 여러 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바라보는 철학적인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뭐 철학하니까 되게 뭐 짜증내 하시는데, 좀 너무 우리 그 인문학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하시면서 너무 무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어키랑 하이어키컬 리니어 모델이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저한테. 그러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온톨로지컬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바라보는 게, 존재하는 게 하이어키컬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대부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이에요. 그러니까 멀티 레벨 모델하고 HLM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멀티 레벨이 HLM하고 같이 쓰이는 이유가 얘가 다미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knowledge 모델 할 때는요, 헤테라키를 씁니다. 네트워크 모델 할 때는 헤테라키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관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하이라키컬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톨로지는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게 중요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생겼지? 그럼 뭐 어디서 나왔고 뭐서 나왔고 뿌리를 나와서 이렇게 된 거다고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이라키가 나왔고, 우리가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할 때는 주로 다루는 것들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emergent pattern of the organization where smaller subsystem은요, larger system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구성되어 있을 때라는 관점에서 HLM은 돕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HLM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헤테라키 같은 경우는 HLM이 일을 안 해요. 그거를 좀 잘 아십시오. 그냥 무조건 HLM이만 일을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네스티드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해요. 하이라키컬하게 바라보니까 네스티드 스트럭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내가 얘가 뭔 결정을 내리면, 얘가 뭘 바꾸면 얘가 바뀌고, 얘가 뭘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면 선생님이 아들한테 뭐라 그런다. 그런 구조로 우리가들 다 움직이고 있고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정보가 흐른다거나 그럴 때는 하이라키가 중요하고요.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make sense예요. 우리가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가 인간들이 어떻게 오거나이즈 돼 있냐라는 거예요. 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직장은 상하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하관계가 중요한 그룹 멤버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저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거 비디오를 볼 때는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맞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채플안에 이거 뭐 멀티레벨 모델 개념 잡는 거를 보잖아요. 그때는요, 우리가 헤테라키컬하게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리고 하이라키도 하나만 돼 있는 거 아니죠. 내가 어디 사는 것과 내가 무슨 직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복수적인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 뭐 저만 해도, 최프란만 해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존재를 하는 거고, 어떤 특정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만나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무슨 뭐 조직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신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연결된 거잖아요. 연결되니까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이라키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가 학생의 스튜던트 어치먼트 자체가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그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하이라키컬한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혹은 그 릴레이션십이 하이라키컬한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론적인 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HLM을 쓰는 거예요. 네스티드 아무거나, 왜냐면요, 다 네스티드 돼 있잖아.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중에 뭘 선택할 건데 모르겠는데 데이터셋에 있어서 선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대부분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저스파이를 해야 될까? 그때는 잊지 마십시오.
hierarchical한 스트럭처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 organization, 그다음에 서브 컴포넌트가 큰 학교라는 것도 결국에는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분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nested structure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 HLM을 쓰는 겁니다. 헤테라키는 그럼 뭐다? 헤테라키는 그렇지 않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연결이기 때문에요. 뭐가 가장 큰 이슈냐면 relativity라는 거. 얼마나 가깝냐. 나랑 내 친구가 아이가 뭐 먼 데 있나 아니가 연결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게 상대적인 그 상대성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복잡하다는 거. 복잡하다는 걸 우리가 복잡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복잡하고 복잡함 속에서 그래도 뭔가가 그 속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나는 조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만나잖아요. 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돼 있고 그게 패턴도 있어요. 그 패턴을 분석을 한 게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얘가 어떤 조건이 되면 얘한테 비디오를 틀어주고 비디오를 틀어주니까 계속 와치를 하더라. 최프라는 뭐 이거를 그 길을 따라가는가 보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할 때. 그럴 때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뭐 이런 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헤테라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이라키 하이 해태 뭐 하이는 해태니까 해태 팬 아니에요. 저는 롯데 팬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라키를 하지만 해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헤테라키도. 그래서 이 헤테라키를 나중에 어디서 쓴다? 우리가 knowledge 모형할 때 우리가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지식의 온톨로지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AIG를 하잖아요. knowledge 모델을 할 때 그때 헤테라키 모형을 가져옵니다. 그걸 가지고 지식의 구조를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모형에서 써요. 그때는 이제 knowledge 모형할 때는 헤테라키를 쓰는구나, 쓸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도메인 모형할 때는 또 도메인 모형할 때는 또 하이라키컬한 모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인지를 분석을 할 때는요, 헤테라키를 써요. 그래서 그 하이라키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HLM을 이제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하지만 캐리고리가 아웃컴도 하고 크로스 클래시파이드 돼 있는 것도 해요. 왜냐면 두 개의 조직에 속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두 개의 그 하이라키 그런 스트럭처에 그런 거 할 때, 그다음에 멀티베리에이트 할 때, 그다음에 레이턴트 모델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그룹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던 막 네스티드 된 그룹 있죠. 어디였지? 네스티드 된 그룹 올라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안 보인다, 보인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안 보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요. 안 보이는 이유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는 잘 들어보세요. 데이터는 타임 택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있냐, 무시할 수 없냐 이것뿐이에요. 데이터가 컬렉션 될 때는요. 그 한 포인트라도 컬렉션 된 타임은 있죠. 모든 데이터는요. nested within tim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nested within time인데 저희가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 포인트를 타임을 무시할 때는 그냥 cross sectional 뭐 analysis 이런 게 되는 거고요.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무시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모형을 써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멀티 레벨 애널리시스를 이제 repeated measure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내가 왜 안 보일까? 시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계가 왜 갑자기 관계가 생겼지? 시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되는 시간을 무시하니까 없던 관계도 생기고 있었던 관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타임도 멀티 레벨도요. 그로스 모델링도 뭐가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이게 아니라 네스티드 돼 있는 관점으로 하나 보는 거예요. 컨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 있냐? 무시할 수 없냐? 항상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든 데이터는 시간 꼬리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냐 안 하냐 내가 분석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달렸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그로스 모델링을 멀티 레벨만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모든 모형은 다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천천히 변하니까 안 변하는 척하고 그렇게 살자 이거지 뭐 그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렇고 뭐 그렇게 대충 시작이 됩니다. 네스팅 배우고 contextual variable 배우고 element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기초
멀티 레벨 모델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게 왜 우리가 멀티 레벨을 배워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잘 각성이 됐으면 좋겠고 자 수업을 꼭 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항상 뭐 '아 이거 안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